학원 원장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무장한 경찰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움직이지 마, 현장을 통제한다. 채아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불과 몇 초 전 그녀는 채윤 원장의 손을 꼭 잡고 자신의 첫사랑을 속으로 외치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수학학원.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채아는 교복 치마를 움켜쥔 채로 서 있었다. 17살, 고3 수험생. 그녀의 삶은 늘 숫자와 공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는 매일 저녁 식탁에서 말했다. 대학만 가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아빠는 말없이 신문을 넘기며 그 기대를 무겁게 짊어지게 했다. 채아는 레즈비언이었다.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남자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으로는 늘 불편했다. 왜 나는 다르지? 왜 이 감정을 숨겨야 하지? 그녀가 이 학원에 등록한 건 단순한 우연이었다. 성적이 떨어지자 엄마가 강제로 보낸 곳, 처음 채윤 원장을 본 순간 채아는 숨이 멎을 뻔했다. 32살의 채윤은 학원을 직접 운영하는 여성이었다. 차분하고 지적이며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 수업 후 상담 시간에 채아가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해 고민하자 채윤은 조용히 옆에 앉아 설명해 주었다. 그날부터 채아의 세계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채윤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채아의 고민을 들어주었다. 공부 스트레스, 부모님의 기대, 미래에 대한 불안. 채아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물론 자신의 성적 지향은 아직 숨겼다. 어느 날 저녁, 수업이 끝난 후 채윤이 채아를 사무실로 불렀다. 채아야, 요즘 힘들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채아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눈물이 먼저 흘렀다. 엄마가 매일 대학 얘기만 해요. 내가 잘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나답게 살고 싶은데 그게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아요. 채윤은 조용히 손을 뻗어 채아의 어깨를 감쌌다. 그 손길은 따뜻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온기를 그렇게 가까이 느껴보았다. 채아는 그 순간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은 잦아졌다. 채윤은 채아에게 책을 추천해주고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채아는 채윤의 과거를 조금씩 알게 되었다. 채윤도 젊었을 때 비슷한 고민을 했다고 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고. 채아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채윤을 생각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부정하려 애썼다. 나는 여자애를 좋아하면 안 돼. 엄마 아빠가 알면 어떻게 될까? 학교 친구들이 알면? 한국에서 그런 건 용납되지 않아. 그러던 어느 날 채윤이 채아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도 너를 좋아해. 하지만 이건 위험한 감정이야. 너는 아직 학생이고 나는 원장이니까. 채아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이미 채윤에게 가 있었다. 그날 밤 채아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된 걸까? 왜 이 사랑이 이렇게 아픈 걸까? 학원 생활은 계속되었다. 채아의 성적은 조금씩 올라갔다. 채윤 덕분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점점 커지는 비밀이 있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손을 스치는 순간마다 채아의 심장은 요동쳤다. 엄마는 채아의 변화를 눈치챘다. 요즘 학원에서 늦게 오는 이유가 뭐니? 친구는? 남자애 만나니? 채아는 웃으며 아니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만약 엄마가 진실을 알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채윤도 자신의 위치를 고민했다. 학원 사장으로서 학생과 이런 감정을 갖는 건 도덕적으로 문제였다.
하지만 채아의 순수한 눈빛을 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갔다. 채아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 사랑이 바로 채윤이었다. 채아는 학교에서 친구 수진과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수진은 늘 밝고 활발한 아이였다. 채아야, 너 요즘 학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좋아 보이네. 채아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냥 공부가 잘 풀려서. 하지만 속으로는 채윤 생각뿐이었다. 어제 저녁 채윤이 보내준 메시지. 오늘도 수고했어. 내가 있어서 학원이 더 밝아지는 것 같아.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집에 돌아오면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되었다. 대학은 어디로 갈 거니? 의대, 법대. 너처럼 머리 좋은 애가 왜 그렇게 우유부단해? 아빠는 TV를 보며 한마디 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래? 노력만 하면 돼. 채아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노트북을 켜고 조용히 검색했다. 레즈비언 한국 현실.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학교에서 왕따 당한 사례, 직장에서 해고된 이야기. 그녀는 두려웠다. 다음 날 학원에서 채윤을 만났다. 사무실에서 단둘이 있었다. 채윤은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채아야, 내가 힘든 거 알아. 나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숨기는 게 최선은 아니야. 언젠가는 선택해야 해. 채아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원장님은 가족에게 말했어요? 채윤은 쓴웃음을 지었다. 말했지? 엄마는 울고 아빠는 화를 냈어?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이제야 조금씩 회복되는 중이야. 그 대화 후 채아는 더 깊이 빠져들었다. 채윤의 경험은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무게를 느끼게 했다. 학교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친구 하나가 채아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고 메시지를 본 것이다. 채윤 원장님께 보낸 하트 이모티콘. 친구는 농담처럼 말했다. 야, 너 원장님 좋아해? 채아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야, 그냥 감사해서. 그날부터 불안이 시작되었다. 소문이 퍼질까 봐. 만약 그 소문이 엄마 귀에 들어가면? 채윤은 채아를 보호하려 애썼다. 학원에서 특별 상담 시간을 만들어주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는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둘만 있을 때면 따뜻한 말과 포옹으로 채아를 안아주었다. 채아의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이 사랑이 옳은가? 채윤은 어른이고 나는 미성년자. 사회는 이걸 어떻게 볼까? 하지만 사랑한다는 감정은 점점 커져만 갔다. 엄마는 채아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학원 교재 사이에서 채윤의 메모를 발견했다. 따뜻한 글씨로 적힌 응원 문구. 엄마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게 뭐니? 채아는 변명했다. 그냥 선생님 응원 메시지예요. 엄마는 더 캐물었다. 요즘 너 이상해. 남자애 만나지 마, 공부에 집중해. 압력이 커질수록 채아는 채윤에게 더 의지했다. 어느 날 밤, 학원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다. 채윤이 말했다. 나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 감정을 숨기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채아는 눈물을 흘리며 채윤의 품에 안겼다. 그 순간 처음으로 진정한 안정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안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수진이 채아에게 물었다. 너 요즘 원장님하고 자주 보는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어? 채아는 부정했지만 불안은 커졌다. 채아의 일상은 점점 긴장으로 물들었다. 학교 성적은 올랐지만 마음은 불안정했다. 엄마의 감시는 날로 심해졌다. 저녁에 학원에서 돌아오면 항상 물었다. 오늘은 누구랑 있었어? 채윤은 채아를 위해 학원 일정을 조정해 주었다.
늦은 시간에만 상담을 잡아 다른 학생들이 없을 때 만났다. 두 사람은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채윤은 채아에게 말했다. 너는 내 길을 가,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채아는 도덕적 갈등에 시달렸다. 채윤은 학원 원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었다. 만약 이 관계가 알려지면 채윤의 학원은 망할 수 있었다. 채아도 대학 입시에 치명적일 수 있었다. 어느 주말, 채아는 채윤의 제안으로 학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평소와 달리 채윤의 표정이 어두웠다. 채아야, 우리 조심해야 해. 누군가 소문을 내는 것 같아. 채아는 충격을 받았다. 누구예요? 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내 엄마가 학원에 전화한 적이 있어. 그날 밤 채아는 집에서 엄마와 크게 다퉜다. 엄마, 왜 학원에 전화했어요? 나를 믿지 못해요. 엄마는 소리쳤다. 너 요즘 이상하잖아. 누가 너를 이상한 길로 이끄는 거 아니야? 채아는 방으로 들어가 울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가족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두려움이 더 컸다. 다음 날 학원에서 채윤과 만났다. 채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원장님, 나 가족에게 말하고 싶어요. 이 사랑을. 채윤은 놀랐다. 아직은 안 돼. 너의 미래가 걸려 있어? 하지만 채아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사는 게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다. 그 무렵 수진이 채아에게 고백했다. 나 사실 너 좋아했어. 하지만 너 원장님하고. 채아는 충격을 받았다. 수진은 친구였는데 이제는 질투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진은 채아에게 말했다. 만약 내가 계속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채아는 공포를 느꼈다. 배신의 가능성이 현실이 되었다. 채윤은 채아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불안했다. 학원 운영에 대한 압박, 사회적 시선.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긴 대화를 나누었다. 채윤이 채아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순간 채아는 결심했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긴장된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다. 수진이 결국 엄마에게 소문을 전했다. 채아가 학원 원장과 이상한 관계라고. 엄마는 충격을 받고 바로 학원으로 달려왔다. 채아와 채윤이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문이 열리고 엄마가 들어왔다. 뒤이어 경찰까지. 누군가 신고를 한 것이다. 아동보호나 권력 남용 의혹으로. 경찰이 외쳤다. 현장을 통제한다. 두 사람 떨어져. 채아는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는 분노와 실망으로 몸을 떨었다. 너 어떻게 이런 짓을. 채윤은 침착하게 경찰에게 설명하려 했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었다. 학원 학생과 원장의 관계, 나이 차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모두 문제로 부각되었다. 채아는 끌려나가며 채윤을 돌아보았다. 원장님, 미안해요.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었다. 채아는 부모님과 함께 있었다. 엄마는 울면서 말했다. 내 인생 망쳤어. 대학은 어떻게 할 거니? 채아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나 레즈비언이에요. 채윤 원장님을 사랑해요. 이게 내 진짜 모습이에요. 엄마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빠는 한숨만 쉬었다. 채윤도 별도 조사받았다. 그녀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학원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언론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강남 학원 원장,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 댓글은 잔인했다. 변태, 미성년자 유혹, 가족 파탄. 채아는 집에서 격리되었다. 핸드폰을 빼앗기고 학교도 잠시 쉬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채유는 채아에게 몰래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너를 만나서 행복했어? 채아는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나도요. 조사는 계속되었다. 채아는 경찰에게 진술했다. 원장님은 강요한 적 없어요?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하지만 사회는 쉽게 용서하지 않았다. 몇 달 후,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채유는 학원을 접고 조용한 곳으로 이사했다. 채아는 대학 입시에 집중하며 상처를 치유하려 애썼다. 가족 관계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엄마는 채아를 보며 한숨만 쉬었다. 아빠는 가끔 따뜻한 말을 건넸다. 내 선택을 존중하려 노력할게. 채아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LGBT 지원 모임에 조심스럽게 참여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며 위로를 받았다. 채윤과는 가끔 연락했다. 서로를 응원하며. 하지만 만남은 조심스러웠다. 채아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나를 숨기지 않겠다. 아프지만 이게 나의 길이다. 그녀는 일기장에 적었다. 사랑은 때로 모든 것을 빼앗아가지만 동시에 나를 깨우쳐준다. 사회는 여전히 차갑지만 채아는 조금씩 강해졌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긴다.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진정한 자아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일까?